착취를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한국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을 판결문에 기초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20살 두 남자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굉장히 슬프고요, 답답하고 화가 나는 두 남자의 사연인데, 살인 후에 굉장히 끔찍하게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했습니다. 손도끼로 양팔을 자르고요, 칼과 새톱으로 양 다리를 자르고 몸통까지 갖다 버렸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보통 살인, 그리고 또 이런 끔찍한 사체 훼손 유기의 경우에는 금전에 의한 경우도 있고, 또는 치정으로 생긴 경우도 있고, 또 원한이나 분노에 따른 범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 어떤 내용의 사건인지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고등학교 동창생입니다. 경주에서 공고를 졸업하고 1년 정도 있다가 2009년에 대구로 올라옵니다. 대구에 올라와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이 둘이 같이 거주를 했어요. 판결문에는 동거생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누가 가자고 했냐? 가해자? 피해자? 네, 피해자가 이 가해자한테 야, 우리 대구 가자, 그리고 집 하나 구해서 같이 살자 라고 해서 같이 살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도대체 왜 이랬을까? 이 판결문에 이 범죄 사실을 보면은 상당히 화가 납니다. 함께 지내는 동안 피해자가 이 피고인, 이 가해자의 행동이 느리고 또 대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주 때렸습니다. 심지어 라이터불로 지져요. 어디를? 목, 가슴, 얼굴, 여기를 찢어서 화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죠? 남자 단 둘이, 그것도 동창 둘이 집을 떠나서 대구까지 와서 함께 사는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같이 온 게 아닐까? 둘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사건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해당한 피해자는 조폭이에요. 폭력배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이 피고인, 가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착취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뭘 먹고 살았느냐, 이 가해자가 얻어맞던 친구가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그거 일당 받아가지고 두 명이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때리고 라이터로 얼굴 지진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되는 매우 이상한 상황이죠. 이러다가 사건은 2009년 2월 17일 오후에 벌어지는데요. 2시 반입니다. 당시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또 때린 거예요. 왜냐? 또 대답을 늦게 한다고. 때리다가 갑자기 잠을 자러 갑니다. 그래서 너 내가 자고 일어나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살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혼내주겠다,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는 의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잠을 자고 나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 했고 잠을 자러 갔습니다. 이거를 보고 안 되겠다,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결국 계속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살인범죄를 저지르면서 재판을 받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가해자가 피고인이 됐고, 계속 괴롭히던 이 조폭은 피해자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피해자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헷갈리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주방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식칼이 있었는데요. 꽤 길어요. 전체 길이가 30cm, 그리고 칼날이 18cm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잠을 자고 있던 이 동창의 목 부위를 한번 찌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제 숨지지 않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복부 찌르고요, 또 왼쪽 눈 부위까지 찔렀습니다. 마구 찌른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찔러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살인범죄를 저질렀고요. 두 번째가 사체 유기입니다. 1시간쯤 지난 오후 3시 반경에 이거 어떻게 하지? 굉장히 좀 당황하고 불안해했을 겁니다. 보통 사체를 끔찍하게 이렇게 토막내서 어딘가에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숨기는 경우 분노나 응징이나 또는 복수, 저주 차원에서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실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자기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발적으로 죽인 경우에도 결국은 처벌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인죄의 가장 중요한 증거, 핵심 증거는 시신이에요. 그리고 시신이 발견되면 죽었구나. 그럼 누가 죽였지? 찾으면 동거하고 있던 친구가 가장 먼저 잡힐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시신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숨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체격을 보면은 이 조폭 친구, 사망한 조폭 친구가 훨씬 커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이 친구는, 피고인은 왜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고 나가기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시신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눈에 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게 잘라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시신 훼손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운반해서 어딘가에 가져다 버리기 위해서 크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자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자르려고 했더니 식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철물점에서 손도끼를 사와요. 길이가 36cm고 날 길이가 8cm인 손도끼를 가져오고, 그리고 쇠톱 48cm, 그리고 또 날 길이가 31cm인데 이 두 개, 이거를 사서 옵니다. 그 다음에 사체를 화장실 안으로 옮긴 다음 손도끼로 양팔을 자르고 또 칼과 쇠톱으로 양 다리를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5개의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우선 양 다리는 라면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원룸 건물, 또 근처에 있던 여관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몸통을 어떻게 했느냐. 오토바이 커버에 싸서 계단을 이용해서 끌고 옵니다. 몸통도 못 들고 오는 거예요. 체격 차이가 너무 나서. 끌고 나온 다음에 모텔 주차장 벽면에 붙인 다음에 합판으로 대충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아주 치밀하지 못한 거죠. 완전히 숨길 수가 없는 상황. 또는 완전히 숨기려는 생각을 했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어설퍼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팔다리를 떼냈지만 어설픕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양팔이죠. 이거는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동대구 터미널로 갑니다. 여기 사물함에 버려요. 이런 식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신고가 이제 금방 들어오죠. 고물상이 지나가다가 이제 길거리에 핏자국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스통을 배달하러 온 사람이 왔다가 이거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또 신고를 합니다. 결국 지하 주차장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다른 부분도 모두 발견됐습니다. 자, 시신이 발견됐다. 같이 살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가장 1번 용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경찰이 연락을 해서. 그러다가 이제 3일이 지난 20일 밤이죠. 이때 모텔 인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이 피고인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7명 배심원 모두 살인과 사체유기죄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판결도 당연히 유죄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양형이 되겠죠. 형량. 7명의 배심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은 징역 17년이었고요. 가장 낮은 건 징역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선택은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징역 15년이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 판결문에 있는 양형 이유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체, 또 이 사건의 내막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함께 양형의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식칼로 수에 찔러 살해했다. 식칼, 손도끼, 쇠톱 등을 이용해서 사체를 토막 내 유기했다. 범행 결과가 굉장히 중하고 수법이 잔혹하다. 그리고 이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양팔과 양다리를 잘라내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는 물론 그 유족들에게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 하지만 이거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사 공탁을 한다든지 찾아가서 빈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유족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요. 범행 동기입니다. 범행의 배경, 범행의 이유지요.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저지른 범행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그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자고 일어나면 죽여버리겠다. 이거 협박이죠. 네, 이런 협박을 받은 끝에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거는 참작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 2일 후에 수성구에서 만나자 이런 경찰이 용의자 특정을 한 다음에 연락을 해서 다 왔어요. 만나자라고 전화를 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또 순순히 응했습니다.
네, 순순히 응해서 그때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붙잡은 건데요. 이후에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연령이나 성행, 그리고 지능 높지 않아요. 네, 지능, 환경,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여기에 더해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까지 참고해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벌어진 게 2009년이에요. 15년을 더하면 2024년입니다. 올해입니다. 이게 가석방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가석방의 경우를 좀 배제한다면은 올해 출소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런 괴롭힘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고,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성 간에 벌어지기도 하지만 동성 간이기도 하고, 또 연령 차이가 많기도 하지만 또 작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 동기, 동창 중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또 놀랍게도 제가 여러 차례 실제 사건들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당, 절,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종교시설, 종교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종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은 아니고,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잘 둘러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 현재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착취를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용기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알면서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섭게 해서 결국은 겁을 먹게 만들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신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법이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런 상황에서 탈출을 하고 벗어나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주에서 대구로 올라와서 함께 살던 고등학교 동창 사이에 벌어진 끔찍한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 사건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한국에서 벌어진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판결문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